어르신들 안녕하세요. 백세움직임 TV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어깨 통증에 관한 이야기예요. 얼마 전에 72세 되시는 박영숙 씨가 센터에 오셨어요. 선생님, 어깨가 너무 아파서 병원 갔더니 50견이래요. 그런데 옆집 친구는 똑같이 어깨 아픈데 충돌증후군이래요. 또 다른 친구는 석회가 생겼대요. 도대체 뭐가 다른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정말 공감 가시죠? 어깨만 아프면 다 50견인 줄 아셨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도 물리치료사로 20년 넘게 일하면서요.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선생님, 제 어깨 통증은 뭐예요? 왜 어깨가 아플까요? 사실 어깨 통증은 원인이 정말 다양합니다. 같은 어깨가 아프다는 증상이지만요. 왜 생기는지는 제각각이거든요. 크게 보면 세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첫째, 나이가 들면서 어깨 주변 조직이 약해지는 것. 관절 주머니도 탄력을 잃고요. 힘줄도 약해집니다. 둘째, 평소 자세가 안 좋아서 어깨에 부담이 가는 것. 스마트폰 보느라 고개를 숙이고요. 책상에서 구부정하게 앉아 계시면요. 어깨에 계속 부담이 갑니다. 셋째, 어깨 근육이 약해져서 생기는 것. 특히 어깨 안쪽 깊은 근육들이 약해지면요. 어깨가 불안정해지면서 여러 문제가 생겨요. 어떤 분은 관절 주머니가 굳어서 아프고요. 어떤 분은 힘줄이 뼈에 부딪혀서 아픕니다. 또 어떤 분은 힘줄에 석회가 쌓여서 아파요. 어떤 분은 힘줄이 찢어져서 힘이 빠지고요. 심지어 어깨는 멀쩡한데 목 때문에 어깨가 아픈 경우도 있습니다. 이 차이 꼭 아셔야 합니다. 왜냐고요? 원인이 다르면 관리하는 방법도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50견인데 무리하게 운동하면 더 아플 수 있고요. 석회가 생긴 건데 억지로 스트레칭하면 악화될 수 있어요. 목 때문에 아픈데 어깨만 계속 치료하면요. 나을 리가 없겠죠.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시면요. 내 어깨 통증이 대략 어디에서 오는 건지 감이 오실 겁니다. 물론 정확한 진단은 병원에서 받으셔야 하지만요. 어떤 병원에 가야 할지,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할지, 의사 선생님께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알 수 있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어깨 통증의 진짜 원인을요. 증상별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방향으로 뻣뻣하고 밤에 더 아프면서 팔이 안 올라가시나요? 첫 번째로 살펴볼 어깨 통증은 바로 50견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깨 관절을 감싸고 있는 주머니가 굳어버린 상태예요. 마치 새 운동화 끈을 너무 세게 묶어서 발이 꽉 조이는 것처럼요. 어깨 관절이 꽉 조여져 있는 거죠. 가장 큰 특징은 모든 방향으로 움직이기 힘들다는 겁니다. 팔을 앞으로 올리기도 힘들고요. 옆으로 벌리기도 힘들어요. 뒤로 돌리는 건 더더욱 힘들고요. 68세 되시는 최명희 씨가 생각나네요. 센터에 처음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혼자 옷 갈아입는 거예요. 브래지어 뒤 고리를 채우려고 팔을 뒤로 돌리는데요. 팔이 등 뒤로 안 가요. 겨울에 두꺼운 외투 입고 벗는 것도 남편한테 도움 받아야 해요. 정말 공감 가시죠? 머리 감을 때 팔이 안 올라가고요. 선반 위에 있는 물건을 꺼내려고 해도 팔이 안 올라가요. 뒷주머니에서 지갑 꺼내는 것도 힘들어지세요. 밤에 더 아프시다면 주목하세요. 50견의 또 다른 특징이 있어요. 바로 밤에 통증이 심해진다는 겁니다. 낮에는 그럭저럭 참을 만한데요. 밤에 누우면 어깨가 쑤시고 아파서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아픈 쪽으로 누우면 더 아프고요. 자다가 뒤척이다가 깨는 경우도 많습니다. 명희 씨도 그러셨어요. 처음엔 밤에 너무 아파서 소파에 앉아서 잤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구별하세요. 그럼 50견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중요합니다. 가족분께 부탁해서요. 내 팔을 천천히 들어 올려 달라고 해보세요. 내가 힘을 주지 않고요. 다른 사람이 내 팔을 들어 올리는 겁니다. 50견이 있으면요. 이렇게 남이 들어 올려도 팔이 잘 안 올라갑니다.
관절 자체가 굳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다른 어깨 질환과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관리법입니다. 오십견이 의심되신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십견은 시간이 지나면요,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 지나면요, 자연스럽게 풀려요. 지금 해도 되는 관리법은 이렇습니다. 따뜻하게 찜질하세요. 관절낭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요, 조금씩 스트레칭을 해주는 게 좋아요. 벽을 짚고요, 손가락으로 벽을 기어 오르듯 천천히 팔을 올리는 운동이 좋습니다. 매일 조금씩 어제보다 손가락 한 마디만 더 올린다는 생각으로 하세요.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하지만 이건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억지로 팔을 젖히거나요, 누가 세게 당겨서 풀려고 하면 안 돼요. 관절낭이 찢어질 수 있습니다. 명희 씨도 처음엔 너무 아파서 팔을 거의 못 그런데 매일 조금씩 온찜질하고요, 벽타기 운동을 천천히 하셨습니다. 석 달 정도 지나니까요, 조금씩 움직임이 좋아지시더라고요. 중요한 건 서두르지 않는 겁니다. 천천히, 꾸준히가 답입니다. 잠깐 정리해 볼까요? 오십견은 모든 방향으로 뻣뻣하고요, 밤에 더 아파요. 남이 팔을 들어 올려줘도 안 올라가면요, 오십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팔을 올릴 때 특정 각도에서만 찌릿하다면, 그럼 이제 다음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충돌증후군이에요. 이름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죠? 하지만 사실 이름 그대로예요. 뭔가가 부딪혀서 생기는 문제거든요. 가장 큰 특징은요, 팔을 올릴 때만 아프다는 겁니다. 그것도 특정 각도에서만 찌릿하고 아파요. 보통 팔을 옆으로 60도에서 120도 정도 올렸을 때 가장 아픕니다. 그보다 낮게 내리면 괜찮고요, 더 높이 올리면 또 괜찮아지세요. 70세 되시는 김순옥 씨가 그러셨어요. 선생님, 이상해요. 머리 감으려고 팔 올리면 찌릿하고 아픈데요, 팔 내리면 괜찮아요. 빨래 넣을 때도 팔 올리는 순간만 아프고요, 높이 올라가면 또 괜찮고요. 이게 바로 충돌증후군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오십견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뭐가 부딪히는 걸까요? 어깨뼈와 팔뼈 사이에는 좁은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에 힘줄이 지나가는데요, 팔을 올리면요, 이 공간이 더 좁아지면서 힘줄이 뼈에 눌리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나이가 들면서 어깨 주변 근육이요, 특히 회전근개라는 어깨 안쪽 근육들이 약해지는 게 큰 이유예요. 또 자세 문제도 있어요. 등이 굽고 어깨가 앞으로 말리면요, 이 공간이 더 좁아집니다. 이렇게 구별하세요. 충돌증후군을 어떻게 구별할까요? 팔을 옆으로 천천히 들어 올려 보세요. 중간쯤, 그러니까 어깨 높이쯤에서요, 찌릿하고 아프다면 충돌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픈 어깨 쪽으로 누워서 자면요, 더 아픈 경우가 많아요. 또 다른 특징은요, 힘은 있다는 겁니다. 아프긴 하지만 팔을 들어 올릴 수는 있어요. 지금 할 수 있는 관리법입니다. 일단 무리하게 팔을 올리는 동작을 줄여보세요. 선반 높은 곳에 있는 물건들을요, 낮은 곳으로 옮기시고요, 빨래는 허리 높이에서 넣을 수 있게 바구니를 받침대 위에 올려 놓으세요. 그리고 어깨 주변 근육을 강화하는 가벼운 운동이 중요합니다. 고무 밴드를 이용해서요, 팔을 바깥쪽으로 천천히 돌리는 운동이 좋습니다. 하루에 10번씩 아침 저녁으로 하시면 돼요. 하지만 이건 피하세요. 아픈데도 계속 팔을 높이 올리는 동작을 반복하면요, 힘줄이 계속 눌리면서 닳아요. 그러면 나중에 힘줄이 찢어질 수도 있습니다. 순옥 씨는 처음엔 빨래 넣는 것도 힘들어 하셨어요. 그런데 생활 습관을 조금 바꾸시고요, 고무 밴드 운동을 매일 하셨습니다. 2달 정도 지나니까요, 머리도 편하게 감으시고요, 빨래도 잘 넣으실 수 있게 되셨어요. 잠깐 정리해 볼까요? 충돌증후군은 특정 각도에서만 찌릿해요. 팔을 중간쯤 올렸을 때 아프고요, 더 올리거나 내리면 괜찮아요. 갑자기 극심하게 아프다가 며칠 후 나아진다면 이거 꼭 구별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요즘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는 석회성 건염이에요. 석회가 생겼다는 말 들어보셨죠? 석회성 건염은요, 다른 어깨 질환과는 통증 양상이 완전히 다릅니다. 가장 큰 특징은요, 정말 갑자기 극심한 통증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마치 어깨에 못이 박힌 것처럼요, 칼로 찌르는 것처럼 아픕니다. 65세 되시는 윤미숙 씨가 그러셨어요. 선생님,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요. 새벽에 갑자기 어깨가 너무 아파서 깼어요. 팔을 조금만 움직여도 찢어지는 것처럼 아파서요. 응급실에 갔어요. 주사 맞고 나서 조금 나았는데요. 신기하게도 사흘쯤 지나니까 통증이 확 줄어들더라고요. 이 패턴이 핵심입니다. 이게 바로 석회성 건염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갑자기 시작되고요. 극심하게 아프다가요. 며칠에서 일주일 정도 지나면 통증이 저절로 줄어드는 패턴이에요. 이 패턴이 반복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 석회성 건염은 왜 생기는 걸까요? 어깨 힘줄의 석회, 그러니까 칼슘이 쌓이는 겁니다. 마치 수도관에 때가 끼듯이요. 힘줄의 석회가 조금씩 쌓이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요. 석회가 쌓일 때는 별로 안 아파요.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쌓이거든요. 문제는 이 석회가 녹아서 빠져나갈 때입니다. 석회가 녹으면서 주변 조직에 염증을 일으키고요. 이때 극심한 통증이 나타나는 거예요. 석회성 건염을 어떻게 구별할까요? 가장 큰 특징은요. 통증의 강도와 시작 시점입니다. 50견이나 충돌 증후군은 서서히 아파지는데요. 석회성 건염은 정말 갑자기 아픕니다.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오늘 갑자기 못 견디게 아프다면요. 석회성 건염을 의심해 볼 수 있어요. 또 밤에, 특히 새벽에요. 통증 때문에 깨는 경우가 많아요. 자다가 너무 아파서 벌떡 일어나는 거죠. 급성기에는 이렇게 관리하세요. 일단 너무 아플 때는요. 무리하게 움직이지 마세요. 그리고 빨리 병원에 가서 주사를 받는 게 도움이 됩니다. 통증과 염증을 줄여주는 주사를 맞으면요. 훨씬 빨리 나아져요. 며칠 지나서 통증이 조금 줄어들면요. 온찜질을 해주면 좋아요.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요. 석회가 녹아 흡수되는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극심하게 아플 때는요. 억지로 스트레칭하거나 무리하게 팔을 움직이지 마세요. 미숙 씨는 처음 일주일은 정말 힘들어 하셨어요. 하지만 주사와 물리치료를 병행하면서요. 조금씩 나아지셨습니다. 석 달 후에 다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석회가 많이 줄어들어 있었어요. 중요한 건 예방입니다. 어깨를 자주 움직여주고요. 스트레칭을 꾸준히 해서 혈액순환을 좋게 유지하는 게 도움이 돼요. 잠깐 정리해 볼까요? 석회성 건염은 갑자기 극심하게 아파요. 며칠 후 저절로 나아지는 패턴이 특징이고요. 새벽에 통증 때문에 깨면 의심하세요. 팔에 힘이 빠지고 스스로 들어 올리기 힘들고 힘이 빠지시나요? 네 번째는 회전근개 파열이에요. 가장 큰 특징은요. 통증보다 힘이 빠진다는 겁니다. 76세 되시는 이정수 씨가 그러셨어요. 선생님, 며칠 전에 높은 곳에 있는 짐을 내리다가요. 팔에 뚝 소리가 났어요. 그 뒤로 팔이 툭 떨어지는 느낌이 들고요. 올리려고 해도 힘이 안 들어가요. 이게 회전근개 파열의 전형적인 시작입니다. 무거운 걸 들다가요. 넘어지면서 손을 짚다가요. 갑자기 힘줄이 찢어지는 거예요. 회전근개 파열을 어떻게 구별할까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어요. 가족분께 부탁해서요. 내 팔을 천천히 들어 올려 달라고 해보세요. 회전근개가 파열되면요. 스스로는 팔을 올리기 힘들지만요. 남이 들어 올려주면 올라갑니다. 이게 50견과 다른 점이에요. 또 팔을 내릴 때요. 조절이 안 돼서 툭 떨어지는 증상도 특징적입니다. 부분적으로만 찢어진 경우는요. 운동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주변 근육을 강화해서요. 찢어진 힘줄의 역할을 대신하게 하는 거예요. 누워서 팔을 들어 올리는 운동요. 고무 밴드로 어깨를 천천히 돌리는 운동을요. 매일 하세요. 정수 씨도 석 달 동안 재활 운동을 열심히 하셔서 좋아지셨어요. 이럴 땐 빨리 병원에 가세요. 하지만 팔에 힘이 완전히 빠져서요. 들어 올릴 수가 없다면요.
완전히 끊어진 경우일 수 있어요. 찢어진 힘줄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찢어지고요. 근육도 위축됩니다. 잠깐 정리해 볼까요? 회전근개 파열은 힘이 빠지는 게 특징이에요. 스스로는 못 올리지만요. 남이 들어 올려주면 올라가요. 손끝까지 저리시나요? 마지막은 목에서 오는 어깨 통증이에요. 74세 되시는 박철호 씨가 그러셨어요. 선생님, 어깨가 아파서 정형외과에 갔더니요. 엑스레이도 찍고 초음파도 했는데요. 어깨는 멀쩡하대요. 그런데 계속 아프고요. 팔도 저리고 손끝도 저려요. 이럴 때는 목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목뼈 사이에서 나오는 신경이요. 팔과 손으로 뻗어나갑니다. 이 신경이 목에서 눌리면요. 어깨, 팔, 손까지 통증과 저림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렇게 구별하세요. 목 신경 압박으로 인한 어깨 통증은요. 어떻게 구별할까요? 가장 큰 특징은요. 어깨만 아픈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깨부터 시작해서 팔 전체로요. 심지어 손끝까지 저리고 당기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목을 움직이면 증상이 변합니다. 목을 뒤로 젖히거나요. 아픈 쪽으로 돌리면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간단한 테스트가 있어요. 머리 위로 팔을 올려서요. 머리 위에 손을 올려 놓아 보세요. 이 자세에서 증상이 나아진다면요. 목 신경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세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목을 앞으로 빼고 있는 자세요. 스마트폰을 보면서 고개를 숙이는 자세가 목에 큰 부담을 줍니다. 고개를 15도만 숙여도요. 목뼈에 가해지는 압력이 2배로 늘어나요. 이렇게 관리하세요. 자세를 교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해요. 스마트폰 볼 때도 눈높이까지 들고 보도록 노력하세요. 그리고 목 스트레칭을 매일 하세요. 목을 천천히 좌우로 돌리고요. 좌우로 기울이고요. 앞뒤로 숙이는 스트레칭을요. 아침 저녁으로 하시면 좋아요. 철호 씨는 자세 교정과 목 스트레칭을요. 꾸준히 하셨어요. 3달 정도 지나니까요. 어깨 통증이 많이 줄고요. 팔 저림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잠깐 정리해 볼까요? 목 신경 압박은 손끝까지 저려요. 목을 움직이면 증상이 변하고요. 자세 교정이 가장 중요해요. 자, 여기까지요. 5가지 어깨 통증의 원인과 증상을 살펴봤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모든 방향으로 움직이기 힘들고요. 밤에 심하게 아프다면요. 50견을 의심해 볼 수 있어요. 팔을 올릴 때요. 특정 각도에서만 찌릿하다면요. 충돌 증후군일 가능성이 높아요. 갑자기 극심하게 아프다가요. 며칠 후 저절로 나아진다면요. 석회성 건염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팔에 힘이 빠지고요. 스스로 들어 올리기 힘들다면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야 해요. 어깨뿐 아니라요. 팔과 손까지 저리다면요. 목 신경 압박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이럴 땐 빨리 병원에 가세요. 몇 가지 증상이 있으면요. 빨리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건 중요합니다. 팔이 툭 떨어지거나요. 힘이 완전히 빠진다면요. 빨리 확인하세요. 밤에 너무 아파서 잠을 못 자거나요. 새벽에 극심한 통증으로 깬다면요. 참지 마시고 병원에 가보세요. 손끝까지 저리고요. 손에 힘이 빠진다면요. 빨리 확인해 보세요. 3개월 이상 계속 아픈데요. 나아지지 않는다면요. 정확한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제가 20년 넘게 물리치료사로 일하면서 느낀 건요. 어깨 통증은 노화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나이인데도요. 어떤 분은 어깨가 멀쩡하고요. 어떤 분은 팔을 못 드시잖아요. 그 차이는 바로 관리입니다. 영숙 씨, 순옥 씨, 미숙 씨, 정수 씨, 철호 씨요. 모두 처음엔 너무 아파하셨어요. 하지만 자신의 증상을 정확히 이해하고요. 적절한 관리를 꾸준히 하니까 좋아지셨어요.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겁먹지 마세요. 대부분은 적절한 관리로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내 몸을 관찰하세요. 어떤 동작에서 아픈지요. 언제 더 아픈지요.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그리고 일단 원인을 알았다면요. 꾸준한 관리가 답입니다.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마법은 없어요. 하지만 매일 조금씩 관리하면요. 분명히 좋아집니다.
석 달, 6개월 후에 돌아보면요. 많이 나아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실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요. 오늘 말씀드린 질환별로 실제로 할 수 있는 운동과 스트레칭을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50견 풀어주는 벽 타기 운동요. 충돌증후군 예방하는 고무밴드 운동요. 석회성 건염 관리하는 방법요. 회전근개 강화하는 운동요. 목을 편하게 해주는 스트레칭까지요. 직접 따라 하실 수 있게 천천히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요. 어떤 내용이 더 궁금하신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질문 하나하나가 다음 영상의 주제가 됩니다. 백세움직임 TV는요. 여러분의 어깨가 가벼워지고요. 팔을 자유롭게 쓰실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건강한 어깨로 손주들도 안아주시고요. 하고 싶은 일 마음껏 하시길 응원해요. 오늘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